안녕하세요. 돈요리 체질음식 음현주입니다. 오늘도 돈되는 요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돈되는 요리는 전국의 사장님들 중에서도 바로 반찬가게 사장님들이 보시면 아주 좋고요. 제사 음식 하려고 고민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보면 좋겠습니다. 짜잔! 제가 서울 금호동에서 반찬가게도 같이 하고 있어요. 요 나박김치 명절만 되면 아주 대박입니다. 저의 나박김치 비법은 특별한 거 없어요. 정말 심플 그 자체가 비법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나박김치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 요거 고춧가루, 저는 고운 고춧가루 써요. 고운 고춧가루 없으신 분들은 그냥 굵은 고춧가루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는 항상 아시라고도 하죠. 우리 왜 한국 부풀어 오르라고 속치마 재료, 요거 아시거든요. 요 아시 가지고 주물주물 하면서 고춧가루 물을 빼셔도 되는데, 저는 이 작업도 귀찮아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 고춧가루 200에 액젓 200, 네, 미리 이렇게 불려놔요. 이거는 고춧가루 날래 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액젓의 비린맛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개놓는 거죠. 근데 나박김치에 액젓을 넣으실 때는요, 비린내 없는 액젓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덧장이라는 제품 쓰고 있어요. 네, 비린내 거의 없거든요. 고운 고춧가루로 하시면 그 아시 천에다가 고춧가루 물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어버리면 되거든요. 워낙에 반찬가게 일이 바빠요. 장사가 잘 되면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네, 그만큼 재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바쁜 거죠. 그래서 저는 고운 고춧가루 씁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여기 양념 들어갈 거, 생강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국산 생강도 있고, 지금 시중에는 중국산 생강도 있어요. 솔직히 네, 국산을 많이 애용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워낙에 너무너무 비싸서 저는 국산도 사용하고 수입 생강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생강은 향이 약해요. 약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이거 껍질을 다 까는데 저 껍질 안 까요. 그냥 써요. 왜냐? 한약재를 만들 때도 생강은 어떻게 쓰죠? 껍질 안 까고 그냥 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껍질을 꼭 까는데 저는 껍질 안 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넓적넓적하게 해요. 저는 이제 손님들을 위한 요리니까 이래 입에 안 들어가죠. 이거 건져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건 넣어주고, 마늘은 그 전통 방식에는 전부 다 저며서, 그 다음에 삼배 주머니나 아니면은 면 주머니에 담아서 그렇게 나박김치 하시거든요. 저는 요즘에 나오는 천은 믿을 수가 없어요. 천 자체가 음식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하고 있죠. 마늘을 좀 더 두툼하게 하셔도 돼요. 마늘도 두 쪽을 내느냐, 네 쪽을 내느냐, 이거 자체가 시간 싸움이거든요. 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두 쪽씩만 내고 말죠. 오늘따라 마늘이 조금 이렇게 자른 거가 들어와서 일이 더 많아요. 일을 편리하게 하시려면은 굵은 마늘 갖다가 빨리빨리 하시는 게 낫죠. 마늘 쪽수를 크게 내면은 그거는 숟가락으로다가 국물 떠 먹을 때 걸러낼 수 있거든요. 어정쩡하게 얇게 하시면 숟가락에 그냥 따라 올라와서 마늘 향이 입안에 돌면서 매워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큼직하게 그냥 두 쪽씩 김치 그릇에 담겨져 있어도 걸러내기가 쉬워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반 쪽씩만 이렇게 낼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마늘은 100g이고요. 아까 생강 100g, 국산 생강 쓰신다면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홍고추. 나박김치에는 강한 빨간색이 들어가야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것도 음식을 할 때 세계 전략이거든요. 맛있어 보이게 세팅이 돼야 집 식구들도 한 숟가락 더 떠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젓가락이 더 많이 가고요. 특히 반찬 가게에서는 DP가 음식의 푸드 스타일링이 엄청 중요하죠. 맛있어 보이게 세팅을 해야 손님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막 집어가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쭉쭉, 이것도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슷 썰기를 한다든가 뭐 동글동글 썰기를 한다든가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만 용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김치 국물 그릇에 올라가도 손님들이 아니면 내 식구들이 이것만 안 건지면 되거든요. 갈라놓고요. 자, 요거 포인트. 다시마를 저는 사용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마도 전날 저녁에 물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양념 먼저 담아 놓기는 했지만 물을 어느 정도 채워 놓고 다시마를 담궈 놓고 그냥 퇴근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주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하룻밤 지나면 여기가 연하게 노란 물로다가 용출이 되거든요. 다시마의 액기스들이 다 나와요. 지금은 제가 쉽게 하느라고 그냥 넣을 거거든요. 근데 좀 더 진한 다시마 물을 원하신다면 이거 2장 되는 정도의 다시마를 넣으시고 물 이만큼 채우셔서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나박김치 담그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다시마 육수 내신다고 끓이시는데요. 다시마 육수 끓이실 필요 없어요. 정말 심플하게 하는 거는 그냥 찬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담궈 놓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쓰시면 되는데 좋은 다시마는 여기에서 미끌미끌한 그 다시마 진액이 나오거든요. 그 다시마 진액은 우리 몸에 정말 좋아요. 어디에 좋으냐면 우리 호흡기관에 좋고 인체 내의 점막을 촉촉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찐득찐득하게 나온 거는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요. 따뜻하게 하면 그게 다 녹아요. 하지만 나박김치를 하실 때는 한번 끓여서 하셔도 되고 안 끓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이 왜 거품기 있죠? 그런 걸로다가 그냥 쭉 저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저는 요 정도만 넣고 할 거예요. 그대로 이거 다 먹어서 김치 할 거예요. 과일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보통 김치를 하실 때는 껍질을 다 까죠. 나박김치에는 당연히 껍질을 까서 들어가고 배추 겉절이 할 때는 껍질채 들어가요. 껍질도 다 약이에요.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배껍질은 꺼끌꺼끌하고 딱딱해서 다 까기는 하지만 김치를 하실 때는 그냥 껍질채 쓰셔도 돼요. 나박김치에 과일을 넣는 이유는요, 당성분들이 발효를 빨리 하게끔 도와주고 또 소화 흡수도 잘 시켜요. 물론 과일이 안 들어간 동치미 있죠. 동치미도 과일을 넣어도 돼요. 근데 옛날에 김장김치 할 때는 어땠어요? 물론 어머니들마다 다 달랐고 집집마다 다 달랐죠. 빨리 쉬어진다고 안 넣는 집이 있고, 어쨌든 뭐 더 맛있게 한다고 과일을 넣는 집안도 있었어요. 근데 특히 나박김치 맛있게 하려면 과일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얘는 껍질을 안 까요. 빨간색을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과일은 언제 넣으시는 게 좋으냐면 일단 물김치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됐을 때 과일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데 저는 오늘 영상으로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넣으셔요? 색깔 발변하니까 김치가 익었을 때 조금 더 익혀야 되겠다 싶을 때 넣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익었을 때 서너 시간 정도, 대여섯 시간 정도만 지나면 과일 맛이 다 용출이 되거든요. 그때 넣으셔도 괜찮아요. 사과 썰어 볼게요. 사과도 저는 이렇게 아주 사과가 더 크면 여기서 두 쪽은 내야 되겠죠. 숟가락에 그냥 사과가 하나씩 올라올 정도로만 그냥 썰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오이가 저는 다 그냥 이쁜 오이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가 있네. 왜냐면 지금 오이가 씨를 맺을 때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오이 들어갔다. 오이 씨 바뀐 거 보세요. 그죠? 한번 썰어보고 괜찮으면 그대로 넣고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씨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씨가 많아도 단단한 상태는 괜찮은데 흐물흐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씨 도려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썰어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오이 씨 박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오이가 크면 그냥 똑똑똑, 예를 들어서 이게 오이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썰으시고요. 오이가 폭이 좁으면 약간 어슷하게 썰어도 괜찮죠. 저는요 깨끗하게 빠르게
맛있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쁘게. 자, 오이를 제가 지금 4개 쓰고 있어요. 물론 오이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오이 하나가 약간 200g이 덜 되거든요. 당근. 자, 이거 모양 내고 싶은 사장님들은 모양 내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모양 내는 거 귀찮아서 안 해요. 웃기죠? 어떤 분들 당근 썰으라고 하면요 엄청 두껍게 썰어요. 지금 요거가 좀 두툼하게 나온 건데 이거보다도 더 두껍게 썰거든요. 그래서 당근은 딱딱하니까 좀 얇게 이렇게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죠. 또 오이하고 당근하고 뭐 같이 사용하면은 비타민이 파기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껍질만 벗기지 않으면 비타민 파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물김치는 완전히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야채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 무기질들이 전부 다 용출된 물이기 때문에 술 숙취에도 정말 좋거든요. 숙취에는 비타민 C가 아주 좋잖아요. 김치 국물에 비타민 C들이 다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것 같으면 고춧가루만 풀지 않으시면 돼요. 배추가 아직은 여름의 끝자락이라 이번에 주문한 거가 아주 좋지를 않아요. 못생겼어도 자르면 몰라요. 이 배추는 잘라진 거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박김치 하실 때 절이는 분들 계세요. 절이지 마세요. 왜냐, 나박김치는 사각사각한 맛에 먹는 거기 때문에 나박김치 절이시면 안 돼요. 배추 겉 껍데기 파란 거 다 벗기고 저는 속 알맹이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배기 배추가 조금 싸니까 알배기 배추 갖고 하셔도 좋고요. 저는 배추가 지금 통배추가 들어온 게 있어서 이 통배추로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든지 돈 되는 요리는 쉬워야 되고 빨라야 되고 예뻐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이거를 다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이파리 넓은 거 보기 싫어요. 나중에 숟가락으로 떴을 때 길쭉하게 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 끝 부분까지도 다 잘라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숨 죽으면 건더기 없어요. 이 배추는 그람수가 800g, 배추 800g, 오이 800g, 당근 300, 배 300, 사과는 400. 속 제거하는 거가 있어서 속 제거한 거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파프리카는 이렇게 썰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아까우니까 먹고. 파프리카가 지금 이거 하나에 거의 1,000원씩 하더라고요. 도매상이에요. 도매상에서 이맘때가 제일 비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빨간 파프리카 있으면 빨간 파프리카 넣으시고요. 냉장고에 이것저것 야채 막 돌아다닌다 할 때 이렇게 나박김치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물을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작게 일단은 숟가락에 써질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시는 거는 저처럼 이런 도끼칼 이럴 때 이렇게 써시는 거예요. 가정집에서는 힘들지. 반찬가게 사장님들 사과배 많이 안 넣거나 아니면 아예 안 넣거나 이런 부분 저는 사과배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탕 넣으시는데 저는 설탕 절대 안 넣는 거고요. 무 깍두기 빼고는 설탕 안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파릇파릇한 쪽파 한 마디 정도면 딱 맞는 것 같아. 그죠? 이러면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물 부을 거예요. 제가 물 8리터를 준비를 했거든요. 물 8리터에 소금 80. 자, 소금을 먼저 녹일 거예요. 천일염이에요. 그리고 많은 업장에서 꽃소금들 많이 쓰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절대 꽃소금 쓰지 않아요. 꽃소금은 99.9% 나트륨만 있어요. 나트륨만 먹을 때 고혈압 주범이거든요. 바다 무기질이 많은 저는 천일염 쓰고 있어요. 천일염, 간수 빠진 천일염인데 2년 묵은 거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연수를 자랑을 하시는데 연수가 묵을수록 마그네슘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소금에 마그네슘이 쏙 빠져서 단맛이 나는 거거든요. 마그네슘 너무 많이 빠지면 그 소금 먹으나 마나니까 제일 적당한 소금은 2년 간수 뺀 소금이 최고 좋은 거예요.
자, 이거 다 녹았어요. 이렇게 8리터에 80. 그다음에 요거 아까 멸치 액젓 넣었죠. 많이 드시건데 물 제가 조금 더 중간에 넣었으면 싶었는데 우리 사장님들께서는요 멸치 액젓 넣으시고 조금 숙성되면은 그때 물 조금만 더 개주세요. 자, 물 제가 2리터 미리 준비해 놨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개인 거. 오늘 고운 고춧가루를 준비했지만 다른 날에 비해서 제가 오늘따라 또 남아있는 고운 고춧가루라고 풀었는데 조금 거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물 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금물 또 넣고요. 자, 저는 생수 회사 제품 쓰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 정수기 있으시면 정수기물 받아서 쓰시면 나박김치 정말 맛있거든요. 네, 왜냐면 미네랄이 많이 걸러진 물이 김치는 참 맛있어요. 우리가 소금의 미네랄하고 안반 밑에서 나오는 미네랄하고 다르거든요. 안반 밑에서 나오는 물들은 광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김치 맛이 그렇게 감칠맛이 덜 나요. 정수기물 쓰시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마 물 필수고요. 제가 심플하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가 포인트예요? 이거 김치 하실 때 다시마 물 넣으시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액젓 넣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미나리를 넣으셔도 돼요. 미나리를 제가 준비는 했는데요. 너무 억세서 날이 더우니까 미나리들이 전부 다 힘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미나리는 안 넣는데 네, 미나리 이제 날 좀 더 서늘해지면은 줄기 부드러우니까 미나리 꼭 넣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체질 음식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집안에 열 많으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체질 유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열이 많으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뭐를 넣느냐, 미나리 필수, 그리고 당근 같은 거는 뭐 추임새로 넣으시면은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네, 넣지 마시고 잔파 많이 넣지 마시고 네, 고춧가루 빼고 미나리, 배, 배추 네,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는 오늘 빨간 나박김치는 왜 빨간 나박김치를 하느냐, 우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의민의 주부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김치를 깔끔하게 하얗게 해놓으면 절대 팔리지가 않아요. 아마 다른 매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나박김치만큼은 빨갛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대중적인 나박김치가 되는 거죠. 간이 맞았나 한번 볼게요. 제가 물 8리터에 소금 80, 액젓 200을 넣었어요. 요 간은 저는 항상 간 2번 하거든요. 이렇게 먼저 숙성시키고 하룻밤 재운 다음에 싱거우면 그때 소금 간을 더 하는 거예요. 멸치 액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금 간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때 미나리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미나리 넣으면은 미나리가 어때요? 누렇게 뜨거든요. 익을 때는 누렇게 떠요. 그러니까 미나리는 나중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간 딱 맞아요. 나중에 익으면 그때 저는 소금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자, 맛있어요. 여기 이제 과일 단맛까지 우러나면은 진짜 끝내주는 김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찬가게 사장님들 저처럼 만약에 안 하셨었다면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자, 여기에서 물량 조금 더 늘려도 되는데요. 이거 숨 죽으면 또 가라앉거든요. 자, 물김치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뭐 5,000원에 파셨다? 그러면 6,000원 하시면 돼요. 내가 공들인 것만큼 재료 좀 더 들어간 것만큼 원가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당 사장님들께서는 느끼한 맛 잡아주는 나박김치로 고기 매출 짱짱 올려보시고요. 구독자님들은 살아있는 비타민의 창고 우리 전통 나박김치 담그셔서 건강 챙기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